자, 웹페이지에서 우리가 HTML의 구조를 다 짜고 그리고 이제 글꼴을 선택을 하고 지정을 할 때 쓸 수 있는 속성이 폰트 패밀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면 바디의 폰트 패밀리 해서 도둠, 도툼, 헬베티카, 산쉐리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앞에서부터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것도. 자, 컴퓨터에 도둠체가 있으면 걔를 영문 인도에서도 있으면 영문 거 또는 맥에서는 기본 폰트를 헬베티카 또는 이도 저도 없으면 산스 쉐리프 해서 산스는 없다, 쉐리프는 꼬리, 글씨에 꼬리가 없다입니다. 글씨에 꼬리라는 건 우리가 한을 입력을 한다면 이렇게 아이고 이거 보디처럼 안 보이는데 네. 네, 이렇게 하면 얘는 이렇게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요런 꼬리가 있는 게 이걸 쉐리프라고 한다고요. 이 꼬리가 없다라고 해서 이게 불어예요. 산스는 없다라고 해서 산스 쉐리프 하면 고딕체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쉐리프 하면 명조체가 되는 거예요. 컬시브 하면 필기체, 모노스페이스 같은 것도 있고, 모노스페이스는 글씨 사이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맞춰 놓은 글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고, 얘 쓰실 때 주의사항은 한글의 폰트명은 반드시 앞뒤로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문 폰트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오픈 산스래요. 오픈 산스면 이름이 오픈 산스까지가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걔는 앞뒤로 따옴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폰트를 쓰실 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있는 폰트를 얘는 쓰는 방법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폰트를 또 어떻게 불러올 수도 있냐면 폰트 페이스 해서 폰트 페이스 해서 폰트 패밀리, 폰트명, 소스. 자,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이제 웹 호스팅에 올리면 또는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면 파일의 폰트를 경로를 이용해서 불러오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페이지는 누구나 있을 법한 폰트는 이렇게 어느 컴퓨터나 있을 걸 대비해서 폰트의 패밀리를 지정하는 방법인 거에 반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나만 내가 웹페이지에 쓰는 그 폰트를 불러오고 싶을 때는 이렇게 폰트 이름 소스에다가 절대 경로든 상내 경로든 여기에다가 폰트의 경로를 넣어줍니다. 폰트 페이스 해서 경로를 불러오는데 간혹 한글 폰트를 잘못 불러와 버리면 한글 폰트는 되게 무거운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폰트가 늦게 로딩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폰트를 쓰실 때는 디자인할 때도 그랬지만 되도록이면 웹 폰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웹 폰트를 써야 우리가 사용하는 뭐 나는 고딕이든 이런 폰트가 혹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유저한테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유저한테도 내가 사용한 폰트가 적용이 되게 하려면 웹페이지가 열리자마자 순식간에 폰트를 로드하는 형식으로 폰트를 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때 쓸 수 있는 게 웹폰트입니다. 웹폰트를 쓰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까 폰트 패밀리 해서 폰트 이름을 적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서 폰트 페이스 해서 나는 고딕이라는 폰트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폰트의 패밀리 이름, 소스에다가 지금 나는 고딕의 EOT, 나는 고딕의 이상하게 되어 있는 이에 iFix, 느낌상 인터넷 익스플로러 i 옛날 버전에서는 이 EOT 파일을 제대로 못 불러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FF, TTF 해서 폰트 하나를 불러오는데 웹 폰트의 형식을 하나 불러오는데 지금 파일 형식이 지금 최소한 3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라우저마다 특정 폰트를 지원하고 지원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불러옵니다. 폰트 페이스로 불러올 때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될 구글의 웹폰트 같은 경우에는 딸랑 한 줄만 로드를 해주면 돼요. 스크립트든 아니면 CSS든 한 줄만 로드하면 나는 고딕의 폰트를 바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폰트를 좀 전에 폰트 패밀리에서 폰트 페이스에서 불러오는 방법 말고 간편하게 구글의 웹 폰트를 이용해서 지금 예제를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은 영문의 폰트부터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를 적용하는 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패러그래프가 두 개가 있고 하나는 KO라는 이름의 클래스명이 있고 하나는 EN이라는 클래스명이 있습니다. 둘을 구분해서 일단 얘한테다가 구글의 웹 폰트를 이용해서 폰트를 지정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사이트에 들어가죠. 폰트 google.com 폰트구글.com에서 구글의 웹 폰트로 들어가 주시겠습니다. 자, 구글의 웹 폰트에 들어왔으면 이렇게 폰트들이 있고요. 옛날만 하더라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한글 폰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구글의 웹 폰트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한글 폰트도 여기 이 첫 화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서 찾아가기 아주 어렵게 돼 있었습니다. 이제 좀 쉽게 돼 있었고 좀 이따가 한글 폰트를 구현할 때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왔으면 어떤 폰트를 적용을 해볼까? 자, 여기 오스왈드라는 폰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살짝 내려가 보니까 오스왈드가 있네요. 자, 오스왈드라는 폰트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걔를 우리가 포토샵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 빨간색의 요 표시를 빨간색의 이 표시를 추가했어요. 그죠?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One Family Selected 해서 이렇게 폰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이 폰트를 쓸 때 얘를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지만 우린 설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저 폰트를 써서 우리가 디자인을 했다면 당연히 설치를 했겠지만 자, 저 폰트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이 저 폰트가 깔려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죠? 여기에서 사용법을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 embed라고 되어 있어요. embed. 자, embed에 보면 스탠다드와 임포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일단 스탠다드 방법부터 써보겠습니다. 스탠다드에서 어디에 있는 코드를 카피하냐면 여기 링크 해서 되어 있는 부분을 카피를 할게요. 복사. 자, 복사하셨죠? 자, 링크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링크 href에서 URL이 있고 rel 해서 relationship은 style sheet래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head와 head 사이에 쓰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이 샘플 파일은 별도의 CSS 파일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순서가 있냐면 이 폰트를 쓰겠다고 먼저 로드를 한 다음에 자, 지금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스타일 요 구문 태그 위에 지금 카피한 걸 넣어 주십니다. 자, 이러면 뭐 한 거냐면 저 폰트를 쓸 준비를 한 거예요. 폰트를 로드를 한 거라고요. 로드만 했지 어디에 쓰겠다고 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겠다고 콕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두 개의 문단이 있어요. 그죠? 클래스명이 KO와 EN 두 개의 문단이 있다고요. 여기에서 EN으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지금 저 오스왈드라는 폰트를 지정을 할 거라고요. 해보겠습니다. 클래스명이니까 앞에 뭘 찍습니까? 점 찍고 EN 찍겠죠? 이렇게 해서 얘한테다가 폰트를 저 오스왈드를 적용을 하겠대요. 자, 지금 적용하기 전에 브라우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전에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스왈드라는 폰트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자, 아까 구글의 웹폰트 사이트에서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하랍니까? specify in CSS 해서 어디 있는 걸 사용하래? 다음에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적용을 하랍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카피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대소문자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하니까 이거 치다가 오타 날 수 있으니까 카피해서 쓸게요. 카피. 자, 복사하셨으면 그걸 어디에? 여기에 넣어 주십시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확인을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지금 오스왈드 폰트를 컴퓨터에 설치한 적도 없지만 지금 저 오스왈드라는 폰트가 잘 나오고 있다고요. 사이즈도 좀 키워볼까요? 좀 작은 것 같은데. 자, 영문 폰트에서 조금 더 가볼게요. 다시 구글의 웹폰트로 가보시겠습니다. 구글의 웹폰트로 다시 가주십시오. 여기에서 커스터마이즈에 가볼게요. 커스터마이즈. 원 패밀리 셀렉티드 되어 있는 거에서 커스터마이즈에 와보십니다. 자, 커스터마이즈에 와보면 지금 어디에 체크가 되어 있냐면 레귤러에 400에 체크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값이 저 아무것도 없어도 400이라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수치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폰트의 웨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폰트의 웨이트. 자, 그러면 여기서 체크하지 않고 일단은 다시 와볼게요. 여기에서 폰트 웨이트를 볼드라고 해볼게요. 70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700이 볼드입니다. 폰트 웨이트를 볼드가 아니라 700으로 한번 해봐 주십시오. 자, 두껍게 나왔죠. 자, 그런데 이 두껍게 나온 거는 브라우저 차원에서 얘를 두껍게 처리를 해준 거지 폰트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700에 맞는 폰트 모양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는 게 폰트 웨이트를 해서 저렇게 가볍게 두껍게 했는데 그게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없다면 그냥 써도 되지만 폰트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요 느낌이 있다고요. 이 느낌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들을 로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300은 요런 거래요. 그러면 300을 한번 해볼게요. 300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가늘게 되는데 이 300이 지금 보면 요 느낌이 아니라고요. 그죠? 제가 300을 했는데도 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커스터마이저 300을 체크합니다. 커스터마이저에서 300을 체크해요. 됐습니까? 300을 체크하고 다시 인베드로 옵니다. 인베드로 오면 코드가 바뀌어 있어요.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아까는 400분이 없었지만 300이 생겼다고요. 이 코드를 다시 카피 해서 붙여 볼게요. 기본값이 약간 400이었기 때문에 아까 숫자가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300, 400을 쓰겠다고 체크를 했어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십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브라우저에서 보면 얘가 가지고 있는 느낌, 그 300의 느낌을 살려주고 있다고요. 그냥 가볍게 한 거고 다르다고요. 요게 큰 차이가 있다면 저렇게 커스터마이즈해서 로드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얘에서 이번에는 한글 폰트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한글 폰트는 예전에는 별도의 어디로 가야 있었냐면 전체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한글 폰트는 여기 About 위에 메뉴에 About으로 가주십시오. 구글의 폰트에 지금 홈에 와 있습니다. About으로 가볼게요. About에서 내려오시면 Early Access가 있습니다. About에서 내려오시면 Early Access가 있어요. 들어가 볼게요. Early Access에서 여기에 다국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코리안이 있죠. 옛날에 한두 개뿐이 없었는데, 그리고 옛날에 뭐 제주 할란이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안 보이네. 찾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구글의 웹 폰트 홈에 왔을 때도 나눔 고딕이 보였던 것처럼 걔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나눔 고딕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나눔 고딕을 클릭해보면 이런 모양새가 쓰는 거래요. 여기에 또 있죠? 그래서 영문은 오픈산스와 비슷하게 나오겠군요. 자, 밖으로 여기 있군요. 맨 위에 얘를 클릭했을 때 볼게요. Select this font 해서 선택하는 게 있군요. 밖에서도 선택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고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사용법이 똑같죠? 그대로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
헤드와 헤드 사이에다가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제 한글 폰트를 적용을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오스왈드랑 똑같이 하는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얘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밑에 있는 나는 고딕의 폰트 패밀리는 저렇다고 하니까 카피를 하시고, 우리는 지금 누구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클래스명 KO한테 적용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KO에 가서 좀 전에 카피한 걸 넣어주십니다. 폰트 사이즈도 얘도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한글 폰트 중에서 정말 가장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 나는 고딕 폰트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나는 고딕 폰트가 웹페이지가 가장 많은 이유는 구글의 웹폰트에서 쓸만한 폰트가 그닥 많지 않아요. 한글 폰트가. 물론 유료로 되어 있는 한글 폰트도 있습니다. 그거는 돈 주고 사시면 돼요. 한글의 웹폰트에서 검색을 하시면 유료로 되어 있는 기타 나는 고딕 외에 다른 폰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크기가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볍고, 지금 이게 네이버하고 구글이 협작을 해서 가장 심플하게 무게를 줄인 폰트예요. 원래 한글의 폰트는 굉장히 무겁다고요. 한글 한자 만들려면 글씨가 3개가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성, 중성, 종성해서 합쳐야 되니까 되게 불편하다고요. 얘들은 이게 하나가 그냥 레터 하나인데 우리는 레터 하나가 3개는 또는 4개 이렇게 막 합쳐지니까 한글의 웹폰트는 무거울 수밖에 없지만 저렇게 최적화해서 보내준 걸 우리가 빌려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문 폰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밖에 나가서 다시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습니다. 구글의 웹폰트 홈에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원 패밀리에서 나눈 고딕을 했고, 다시 오스왈드, 지금 뭐가 선택되어 있니? 오스왈드가 선택되어 있네요. 오스왈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맨 위에 보면 나눈 고딕이 있단 말이에요. 얘도 추가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to family selected에서 2개가 선택됐다 라고 나올 거예요. 코드가 달라지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to family selected에서 들어가 보면 한 줄에 나눈 고딕과 오스왈드를 한꺼번에 불러오고 있다고요. 확인되셨습니까? 홈에 오셔서 나눔과 오스왈드를 둘 다 체크를 해봐 주세요.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우리가 그냥 한 줄로 했지만, 아니 2줄로 돼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한 줄로 할 수 있다고요. 자 이게 헤드와 헤드 사이에 링크 형식으로 폰트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처리가 된다고요. 홈에서 지금 2개 to family selected 해서 해줬어요. 자 이게 스탠다드 방법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import를 보십니다. 웹폰트를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초반에는 2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뒤에는 웹폰트 로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스크립트 방식입니다. 자, import를 눌러볼게요. import를 눌렀더니 어떻게 하랍니까?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에 넣으래요. 그러면 별도의 CSS 파일이 있으면 거기에 넣으라는 거고, 아니면 이렇게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에 넣으래요. 카피, 복사하십니다. import에 있는 코드를 복사하셨으면 이제 얘가 아니라 얘는 지우시고 여기에 이렇게 불러오십니다. 저장하시고 브라우저에서 확인해보면 폰트 여전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웹폰트의 사용법입니다. 웹폰트는 구글의 웹폰트도 있지만 어디도 있냐면 어도비의 타입킷도 있습니다. 근데 어도비의 타입킷을 제가 소개를 안 하는 이유는 어도비의 타입킷은 사이트 하나에다가 폰트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쓰려면 돈을 내래요. 유료예요. 하나를 그냥 쓰는 건 괜찮은데, 어도비의 타입킷도 URL을 들어가 볼게요. 어도비의 타입킷, 어도비 타입킷이라고 해서 구글 해봅니다. 그러면 타입킷 어도비 해서 폰츠 어도비.com이네요. 들어가면 얘도 사용법은 유사해요. 구글의 웹폰트랑 유사한데 여기에서
산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양한 산스가 나올 거예요. 어도비의 타입킷으로 검색해서 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사용법이 나옵니다. 유세이지에 가면 웹사이트에서 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법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웹폰트에서 쓸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얘도 구글의 웹폰트와 마찬가지로 CSS를 로드를 해주고 저렇게 폰트 패밀리 지정을 해주면 돼요. 한 사이트에 2개 이상 쓰기가 불편해서 대부분 어도비 타입킷에 있는 것들이 구글의 웹폰트와 유사한 폰트들이 다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키워드로 저 폰트 이름에다가 유사 어도비 타입킷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영문으로 검색하고 싶으면 correspondent 하고 어도비 타입킷 구글의 웹폰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연관된 폰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구글의 웹폰트 사용법을 알아봤습니다.